안녕하세요. 4월 6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장이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시황정리는 좀 빨리 마무리를 짓고서 제가 그 반도체 외주 공정 관련된 그 OSAT 있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같이 읽어보면서. 그 종목별로는 LB세미콘이나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거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제 파운드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리포트라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. 핵심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일단은 코스피는 약간 상승했네요. 근데 뭐 3127, 뭐 어제랑 비교해서도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. 상승 종목, 하루 종목 뭐 비슷비슷합니다. 그리고 뭐 고가 저가 대비해서도 1%도 채 차이가 안 나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뭐 약간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죠. 968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. 상승 하락 종목도 하락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 크게 차이가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.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걸로 한번 볼게요. 현물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샀습니다. 그런데도 코스피가 장중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오히려 좀 연관성이 있냐면 선물 쪽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 팔다가 사는 쪽으로 돌아서는 느낌이죠.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 때는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보고서 제가 장중에 조금 느낌이 쎄하고 안 좋아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, 일단 외국인 포지션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. 실제로 옵션 포지션도 그렇게 했거든요. 얘네가 콜옵션도 계속 처분을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확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올려드린 시점까지는 확실히 포지션이 안 좋았습니다.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포지션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은 다행이다 라고 올려드렸는데, 그게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 다행히 이어졌어요. 그래서 일단은 요 시점까지는 최저 지점까지는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, 그 다음에 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나오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2천억 정도만 매도하는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선물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지금 쌓아놓는 게 좀 됐죠. 이게 최근 며칠 동안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서나 했더니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을 쌓아놓는 걸로 봐서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똔똔이 돼버렸죠.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열려있다고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,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. 옵션 보시면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 매수로 나왔는데,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뭐 옵션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이게 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, 옵션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내가 오늘 지수가 만약에 3000이고 그 내일 모레, 그러니까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3000, 오늘이 3000인데 코스피 4000이 되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사고 싶어요. 어떤 권리인지는 뭐 콜옵션, 풋옵션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어떤 A라는 권리를 내가 사고 싶어요. 근데 코스피 4000이 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잖아요. 이틀 만에 코스피 3000이 4000이 될 가능성 매우 낮죠. 그럼 이거는 사실상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잖아요. 그럼 이거는 옵션 가격이 낮겠죠. 매우 낮겠죠. 근데 옵션 만기일에 한 3050 정도 똑같은 A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3050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얘는 상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겠죠.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이틀 동안 30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순매수로 나왔지만 수량으로 봤을 때는 콜옵션을 매도한 게 더 많게 나오는 거예요, 지금. 풋옵션은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걸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콜옵션 쪽이 더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수량으로 봤을 때 풋옵션을 많이 쌓아놓긴 했지만 얘네가 아래쪽으로 강하게 빼려고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풋옵션을 많이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코스피 4000 그걸 예로 든 걸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4000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코스피 4000 못 가면 그냥 그 옵션을 판 사람은
그냥 뭐 작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만큼 이득을 보는 거고, 그 옵션을 산 사람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지만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코스피 4천이 돼버렸어요, 실제로. 진짜 코스피가 증시가 막 상한가를 쳐가지고 막 이틀 만에 증시가 막 천이 올라버렸어요. 그렇게 된다면은요, 그러면 그 옵션을 산 사람은 조그만 금액을 들여가지고 엄청 초대박이 나는 거고요. 그 옵션을 판 사람은 완전 상거지가 되는 겁니다. 옵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충 좀 감이 오시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옵션 물량을 아래쪽에 쌓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극단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드리자면,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풀 하방 베팅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. 다만 선물이랑 같이 엮어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하다. 여기까지가 이제 제 관점이에요. 근데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그거랑 이제 그 FOMC 회의록도 나오고, 그 다음에 내일 선거도 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.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하나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시황 정리를 좀 길게 해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증시도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서 위쪽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,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가 시나리오 1, 2, 3 말씀드렸던 거 있죠. 그 중에서 1번 적당히 아래 위로 흔들면서 위아래로 좀 털어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변동성 크지 않게 수요일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린 시나리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오늘 선물 옵션 그 지수는 425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, 네, 보시면은 뭐 이 위로 올려도 손실이고 뭐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.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건데 어제랑 크게 달라진 게 없죠. 425면 이 정도인데 이 큰 똥을 이제 얘가 먹어치우고서 요 수익을 노리러 갈 것인가,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여기서 위아래로 털어먹으면서 그냥 보낼 것인가,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죠. 대신에 이제 요 풋옵션 그 크게 뭐 확 내려왔을 때 수익이 크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, 상대적으로 의미가 좀 떨어지는 풋옵션을 쌓아놨다.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일단 여기까지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들이 3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는 그런 관성도 있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기관들도 그렇고요. 어쨌든 일단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증시 주변 자금 정도까지만 빨리 보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리포트, 그 OSAT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예탁금은 좀 줄었네요. 좀 줄었고 신용잔고는 살짝 늘었고요. 신용잔고 느는 거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회전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건 안 좋은 현상입니다.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고, 이게 다 코인으로 빠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안 좋죠, 아무래도. 근데 이런 와중에 증시가 좀 상승이 확 나와준다면, 적은 거래량일 때 증시 끌어올리긴 좀 더 수월하죠. 아무래도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,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매도세가 더 강하다면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좀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확 끌어올린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나쁘게만 볼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다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중국이나 뭐 이런 그 미국도 그렇고 각종 지표가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. 수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나 뭐 제조업 관련 지수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. 예상보다 더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올해 뭐 하반기까지 증시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시기가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요즘 문득문득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다가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서 다른 쪽, 예를 들면 뭐 해지용으로 뭐 달러 쪽이 됐든가, 아니면 뭐 다른 자산 쪽이 됐든가, 아니면 뭐 채권이나 채권 인버스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. 금리 상승 쪽에다 베팅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올해 1년 내내 이렇게 아무래도 좋고 내년 상반기쯤부터 좀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
그런 각종 지표가 실물 경기가 이렇게 확 좋아져 버리면 증시 상승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나오고 그 꺾이는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은 요즘 들고 있습니다. 네,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. 어제 오늘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예상보다 이게 속도가 더 빨라요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제 의견이 항상 답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.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, 네. 그리고 오늘 엘비스 미콘이랑 하나마이크론 좀 이따가도 뭐 리포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좀 배가 아팠어요.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이겼어요. 제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정리하고 엘비스미콘으로 몰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엘비스미콘은 지금 오늘 1% 정도 빠졌고 하나마이크론 1%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것보다는 앞서가야지 배가 좀 덜 아픈데 조금 배가 아팠어요.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정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제가 바로 이어서 리포트 관련된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